본능적으로 끌렸어요. 머리보단 가슴으로 선택한 작품이죠. 배우 정우의 가슴을 사로잡은 누아르, 영화 뜨거운 피, 감독 천명관 다. 정우는 최근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다양한 장르 캐릭터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는 유독 정통 누아르와는 인연이 닿질 않았다. 그러다 만난 뜨거운 피에 그의 가슴도 뜨거워졌단다. 김원수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뜨거운 피는 1993년 부산 변두리 포구 구함의 실세 희수와 건달들의 치열한 생존 싸움을 다룬다. 오직 생계를 위해 분투하는 밑바닥 조폭을 사실감 있게 그려낸다. 정우는 극중 마흔이 되도록 모아둔 돈 없이 도박판을 전전하다 회의를 느끼고 오래도록 사랑한 연인과 새 출발을 꿈꾸는 희수 역을 맡았다. 건달 생활을 청산하려던 희수는 구함을 손에 넣으려는 건달들과 마주한 뒤 물러설 곳 없는 경쟁을 시작한다. 한 인물의 서사를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낸 작품은 보기 드물다. 그 지점에서 배우로서 분명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는 정우는 처음 언뜻 희수를 봤을 땐 기존의 무엇과 겹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읽으니 달라지더라. 캐릭터가 입체적이면서 날 것 같고 살아 숨쉬더라 라고 말했다. 이어 흔한 누아르 영화 속건달들처럼 비현실적인 인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여러 부류의 인간 군상 속 인물이라 좋았다. 몇 각본 속 희수는 호라비의 느낌이 강했지만 40대 아저씨의 느낌을 덜고 청춘의 에너지를 채워보고 싶어졌다. 배신 음모로 변해가는 다채로운 모습에 나만의 희수를 만들고자 했다. 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중간에 술 담배에 절어있는 희수를 원했어요. 저는 푸석푸석해 보이기보단 그 모습이 섹시했으면 싶더라고요. 매력적으로 다가오길 바랐는데 희수를 이해할수록 빠져들수록 날이 서고 예민해지기도 했어요. 아련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요. 정우는 이 영화에서 배우 김갑수를 비롯해 최무성, 지승현, 이홍래까지 전 연령대의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영도파 철진 역의 지승현과는 영화바람, 이웃사촌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났고 같은 경상도 출신이다. 정우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배우들과 만나니 굉장한 힘을 받았다. 작은 제스처, 눈빛만으로 많은 걸 나눴고 그 덕분에 현장에서 날아다녔다. 몰입이 정말 잘 됐다. 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장난을 치거나 유쾌하게 웃을 만한 여유는 없었다. 그저 대사 한마디라도 더 곱씹으면서 계속 그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했다. 치열했고 뜨거웠고 매 순간 벅차올랐다고 회상했다. 20여 년의 배우 생활 중 분명히 성장통을 준 작품들이 있어요. 영화 바람, 스페어, 이웃사촌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같은. 뜨거운 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통을 안겨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쓸쓸하고 안타까운 인물에 빠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장면이 많았죠. 어려운 시기에 선보이는 작품인 만큼 주연으로서의 부담감도 상당했고요. 그간 다수의 작품에서 경상도 사투리 연기를 해온 것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고민되는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은 장점이자 특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힘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이 보면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도 모를 것이라며 말이라는 건 감정 전달의 수단인데 뉘앙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좀 더 거칠고 바닷가 내음이 나는 느낌을 준다. 부산 출신이다 보니 그런 표현하는데 있어 과정이 간결해지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도 빠른 편이라고 미소 지었다. 사투리 표현은 결국 디테일 싸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투리 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말투가 맞나, 아닌가라는 물음표,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흔들림이 없는 편이라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고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무기죠. 웃음. 끝으로 그는 가장 뿌듯한 건 뜨거운 피는, 그리고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전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본능적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선택한 작품이었다. 그만큼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뜨거운 피는 23일 개봉, 극장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또 파워차이, 포체 논란이다. 이번엔 중국에서 사랑받는 배우 추자연이다. 오늘 24일 추자연의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녹화를 앞두고 시끌벅적하다. 최근 불거진 파워차이 표기 논란 때문이다. 그는 논란 5일 만에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팬 관리를 비롯해 다음 달 6일 첫 방송을 앞둔 새 드라마 그린마더스 클럽 때문 아니겠냐는 반응이 상당수 나왔다. 진정성의 의문이 든다는 의미다. 수자연은 지난 22일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법에 대해서 찾아보니 지난해 7월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이후 신기로 표준화해 명시한 것을 알게 됐다. 며 자신의 무지를 탓했다. 논란의 영상은 SNS에서 삭제했다. 추자연은 지난 17일 중국 SNS에 남편 우효광이 끓여준 라면을 먹는 영상을 게재했고, 이때 라면과 함께 등장한 김치가 파오차이, 포체라는 중국어 자막으로 표기됐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김치, 한복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까지 확산되며 국내에서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일부 혐한론자들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우기며 비판받았던 일과 맞물려 추자연의 표기 논란은 또 한 번 비난받았다. 앞서 SNS 라이브 방송에서 김치를 당당히 파오차이라고 말했던 함소원이나 유튜버 플리지아, 본명 송지아의 중국 유튜브 영상에 파오차이로 표기된 일 등 다수 스타들이 해당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온라인이 떠들썩했는데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주의를 해왔다는 그녀가 정말 몰랐을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스타들에게 팬 관리는 당연하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더 깊은 고민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뿐인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양국 국민 정서가 갈등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이슈에 대한 스타들의 언행은 일거수일투족 조명을 받는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차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는 사과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게을러 보일 수밖에 없다. 해당 이슈와 관련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지난 이틀간 중국 누리꾼들에게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다.
한 연예인이 김치를 파워차이로 표기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관찰자망 등에서 기사로 저격당했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서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인 환구시보는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기사화를 자주 하는데 저의 이런 활동들이 많이 두려운 것 같다. 기사화를 통해 중국 누리꾼들에게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온라인상에서 공격성을 키우는 건 환구시보의 가장 큰 특기다. 한국은 최소 다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탐하지 않는다. 고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한납 반찬 때문에 한국이 심각하게 반응한다고 조롱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숨을 건 소신이고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의지의 행동이다. 번번이 같은 문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누군가는 그 진심을 헤아려 자신의 이름값의 무게를 돌아봐야 한다. 그 끝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팬 관리 방법을 찾길 바란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